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로 1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6,000여 곳 정도인데요. 자바, 수마트라 섬을 비롯한 규모가 큰 섬을 중심으로 인구와 사회 경제적인 기반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국가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국가 이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Z세대들의 시위로 주목받고 있죠.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 인도네시아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8개월 만에 전 세계의 7개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동안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고 유엔을 비판했는데요. 또 팔레스타인과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서봤자 이로운 게 없다면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단됐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23일 러시아를 향해 무모한 영공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계속 도발할 경우 모든 필요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어서 한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5조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러시아 드론이 동유럽 국가 영공들을 잇따라 침범하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나토 동부전선의 대응 역량을 떠보기 위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면서 임신 중 복용을 자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영국 보건장관도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의사와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타이완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타이완은 22일부터 제18호 태풍 라가사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됐습니다. 최저기압 91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3m로 초강력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라가사는 오늘 오후 중국 광둥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남부와 홍콩에선 항공편이 취소되고 휴교 조치가 내려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북치고 장구치고. 네,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대개 정상들이 연설을 하면 15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여 동안 연단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쏟아낸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내가 7개의 국제 분쟁을 중재하는 동안 유엔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유엔은 무능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엔이 난민, 이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서방 국가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 체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유엔에 대한 불만을 종종 나타내 왔는데 이번 연설에서 그 불만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이렇게 유엔의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했거나 거리를 뒀고요. 유엔 분담금 납부도 사실상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엔은 다자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인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국제 질서를 역설하면서 안 그래도 재정적 또 구조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엔에 아주 상징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또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정책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다.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다라면서 과학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또 한 번 폈고요. 일단 취임 직후에 파리 기후협정에서 또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11월에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 대표단이 파견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연설 장소가 아닌데 여기에 가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네. 2기 출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경제와 국경, 군대를 갖게 돼서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왔다라고 자기 치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그러니까 다 동참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도 반대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나타냈고요. 이란의 핵 보유도 막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6년 전에는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국 행정부가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 네,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종이 호랑이더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 트루스 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튼 할 말이 참 그렇습니다. 많았네요. 말과 네. 글로. 네. 네.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서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지금 3년 반이나 무의미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 매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러시아를 자극하는 그렇습니다. 발언이네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이루려면 동부 돈바스 지역은 포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자국 그러니까 전쟁 전 영토에 넘어서 그 이상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CNN이 이런 발언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시사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크림반도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 뉴욕타임스는 불과 몇 주 전에 자신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푸틴, 러시아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텐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대주진 않겠지만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도록 무기는 판매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토가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토가 군사력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지난달에 미러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니까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서 그걸 그러네요. 쏟아낸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왔고요. 네. 한편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러시아 제재 강화 뜻을 나타냈고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유럽 국가들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큰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게임 체인저다라고 다시 환영하는 그런 말을 내놨습니다. 네,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네.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all or nothing. 지금 이런 심정으로 그 일본 자민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옛 아베파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 4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베파의 운명이 갈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옛 아베파는 양강 구도를 형성해 있는 두 사람 중에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전 장관이 당선되면 영향력이 커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고이즈미 장관이 승리하면 세력은 더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현재 옛 아베파 소속 의원 6명이요.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장관 추천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다른 총리 후보자들에게도 한두 명이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고이즈미 장관을 추천하는 사람 명단에는 옛 아베파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렇군요.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요. 네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려면 동료 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건 제가 입에 정치적으로 함께 오르겠습니다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아베파가 자민당 안에서도 강성 보수 성향 인사가 많은 계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시바 총리가 선출됐던 작년 9월 총재 선거에서도 온건 보수 성향인 이시바 총리만은 안 된다라면서 옛 아베파가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전 장관을 전폭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카이치 전 장관이요 아베 키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네, 대표적인 그렇군요. 아베파 인사긴 한데 네. 다만 오래전에 총재직에 도전을 할 뜻을 세웠기 때문에 지지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아베파를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옛 아베파가요 아베 총리가 있을 때만 해도 한 인원수가 1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최다 파벌이었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아베 전 총리가 질병으로 사임한 후에도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전 총리, 일본 총리를 선출할 때마다 압도적인 세력을 과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고 2023년 12월에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세력이 매우 약화됐는데요. 왜냐하면 계파 중에서 아베파가 조성했던 비자금이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해산을 한 상황인데 이 옛 아베파는 다카이치 전 장관이 새로운 총재가 돼서 다시 뭉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조항 삭제, 군 보유 이렇게 아베 전 총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길 바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고이즈미 장관을 추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이즈미 내각이 세워지게 되면 내각이 들어갈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확 떨어지겠네요. 네. 반면에 지금 당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소파는 고이즈미 장관 추천인에도 이름을 올리고 고루고루 다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판세가 어떠냐?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네요. 고이즈미 장관 선거 초반부터 우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의원들 표심을 한번 모아봤더니 고이즈미 장관이 한 80표, 다카이치 전 장관이 40표를 모은 상황인데요. 네. 이 밖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50표, 40, 30표 뭐 이런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뜻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한 7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 295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의 표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이게 끝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베파의 운명도 네. 이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가 나가느니 나가겠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 나가느니 회사를 나가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긴데요. 네. 미국의 대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네. 사무실에 출근해라라는 걸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여전히 출근을 거부하고 그러면 회사를 나가겠어요? 라는 직원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약 4분의 1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엔데믹이 됐는지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게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작년보다 올 들어서 일단 출근을 해서 근무해라라고 원하는 기업이 12% 정도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델, JP모건은 아예 재택근무를 올 들어서 중단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년 2월부터 북서부 지역 직원들은 주 3회 출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는 뉴욕, LA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번 주 안으로 내년부터는 주 5일 출근하겠다고 약속을 해라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퇴사를 선택해라. 이렇게까지 좀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죠. 일부 우수한 직원 또 매니저급 임원의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연봉이 깎이더라도 나는 재택근무를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 주 1회 출근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은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 3일로 늘어나면 네. 직원의 25%는 그럼 이직이나 퇴사를 하겠어요. 이걸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대기업이 출근 안 하면 해고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데 네. 이러다 우수한 직원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놓칠까 봐. 네, 그래서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그런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또 뒤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물음표가 찍히긴 했는데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네.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바꿔놨죠. 네. 네. 다음 키워드 맑고 깨끗하게. 네, 중국에서 경기 불황에 좌절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탕핑, 즉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대표되는 자조적인 콘텐츠가 확산이 되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 있는데요. 이제 약자로 CAC입니다. 22일부터 인터넷 정화 운동인 칭랑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네. 맑고 깨끗한 이런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부정적 정서, 악의적 선동 문제 정비 이런 특별 행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SNS 플랫폼의 실시간 인기 주제, 콘텐츠 추천, 댓글란에 대해서 전면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악의적이고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적 분위기를 퍼뜨리는 등 부정적인 감정 문제를 정비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노력 무용론, 노력하면 뭐하나, 공부해서 뭐하나 약간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청년층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 SNS에 올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논조를 집중적으로 퍼뜨리고 부추기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염세주의 같은 부정적 인생관을 선전하면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네. 또 인기 검색어, 유머 코드, 이모티콘, 어록 등을 조작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축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과장해서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중국은 경제 부진에 또 인구는 많아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청년층이 굉장히 좌절감이 커지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정말 오늘 자포자기하고 뭐 썩게 내버려 둬라라는 바이란 같은 용어도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만 SNS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됐는데요. 네네. 경기 침체로 취업난과 생활고에 직면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출근한 척하기, 12위안 한 1,900원으로 하루 버티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여러 탕핑 블로거들의 계정이 차단당하고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 뒤에 배경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20기 4중 전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그 전에 최대한 제거하려는 게 중국 당국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서나 분위기 같은 게 단속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키워드 끝까지 판다. 네, 영국 당국이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수백만 원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경고인데요. 물티슈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영국의 수자원 당국이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를 변기에 흘려보내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본격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돈도 사용자에게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영국 북동부의 상하수도 업체 노삼브리아 워터가요. 지금 최근에 크레인처럼
솜처럼 생긴 기계로 하수관에 쌓여있는 물티슈를 제거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를 흘려보낸 가구가 특정이 되면 해당 가구에 수천 파운드, 약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침인데요. 먼저 이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의심 가구를 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의심 가구 근처 맨홀에 장비를 설치해서 물티슈가 유입된 경로를 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티슈를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겠다는 건데 특정이 될까요? 네. 뭐 DNA 분석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대부분의 물티슈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연 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버려지면 하수관을 막습니다. 배수도 역류되고 환경 오염,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 수자원공사 측은 광고에서 물에 녹습니다. 우리 물티슈는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도 버리면 안 된다. 화장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가장 큰 배수관에서 하루에 최대 150장의 물티슈를 회수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보니까 하루에 30장이나 버리는데도 자기들은 그걸 파악하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런던의 한 다리 근처에서 일명 젖은 물티슈 섬 제거 작업이 3주 만에 완료된 적이 있는데 하천과 하수구에 쌓여있는 수백만 장의 젖은 물티슈가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섬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크기가 테니스 코트 2개를 합친 정도였고요. 아이고. 깊이가 1m를 넘을 정도였다니까 정말 섬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긴 하네요. 네, 네네. 하수 처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한 업체가 매년 약 38억 장의 물티슈를 수도관이나 하수도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너무 정도가 심해지니까 이제 벌금형에 내려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뭐 영국만의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다. 같고요. 물티슈 절대 안 그렇게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크레이크 데이비드의 Don't Love You No More 함께 듣겠습니다. For all the years that I've known you, baby, I can't figure out the reason why lately you've been acting so cold. Didn't you say if there's a problem we should work it out? So why you giving me the cold shoulder now, like you didn't even want to talk to me, girl? Tell me, okay, I know I was late again. I made you mad and then I thrown in the bed. But why you making this thing drag on so long? I wanna know. I'm sick and tired of a silly game. Don't think that I'm the only one here to blame. It's not me who's been going round slamming doors. That's when you turned and said to me, I don't care, babe, who's right or wrong. I just don't love you no more. Rain outside my window pouring down. What now? You're gone, my fault, I'm sorry. Feeling like a fool 'cause I let you down. Now it's too late to turn it around. I'm sorry for the tears I made you cry. I guess this time it really is goodbye. You made it clear when you said I just don't love you no more. I know that I made a few mistakes, but never thought that things would turn out this way. Doesn't make sense to me now that you're gone. I see it all so clearly. Me at the door with you in a state, giving my reasons, but as you look away, I can see a tear roll down your face. That's when you turned and said to me, I don't care, babe, who's right or wrong. I just don't love you no more. Rain outside my window pouring down. What now? You're gone, my fault, I'm sorry. Feeling like a fool 'cause I let you down. Now it's too late to turn it around. I'm sorry for the tears I made you cry. I guess this time it really is goodbye.
You made it clear when you said I just don't. Those simple words hit so hard. They turn my whole world upside down. Girl, you caught me completely off guar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 연설을 통해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회 연설 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데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결자 해지를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며 국회 청문회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검 조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참석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과 보석신문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해 재판 전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첫 소환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하스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하스리입니다. 제 네. 풀네임은 하킴 하스리 아이눈인데요. 네, 예.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네.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던 거는 2015년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예. 그때 한 학기만 수강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좋으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또 다시 오시고 네. 지금까지 쭉 계신 건데.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콩 라이브로도 지금 생방송 장면들 보는 분들 계실 거고 일라디오 네. 유튜브 라이브 또 네. 저희 카메라도 이렇게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히잡 쓰고 계신 걸 네. 하스리 씨가 예,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히잡에 대해서 많이도 궁금해하셔서요. 예, 인도네시아 여성들이라면 히잡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교는 아닌 거죠. 네, 국교는 아니고 저희 그래서 무슬림 국가라서 그 히잡 착용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법을 사용하고 뭐 율법이 조금 엄격해서 그래서 히잡을 의무화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근데 네.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게 선택하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히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름에도 긴 팔에 긴 바지에 네, 입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옛날에는 히잡을 쓰면 좀 뭔가 촌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브랜드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모양도 달라지고 지금은 유행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히잡 저도 유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요즘 여행 중인 히잡 좀 보내달라고. 그렇군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에는 꽃무늬 패턴 히잡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좀 그 원단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이게 다림질 안 해도 되는 그런 히잡. 안 되는 게 그죠. 구겨지면 또 네, 이게 맞아요. 모양이 귀찮잖아요. 안 네. 예쁘고. 맞습니다. 패션으로 이제 히잡을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히잡이 그렇군요. 좀 패션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뭐 재질에 따라서 이 재질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가격도 뭐 천차만별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1,000원, 2,000원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네. 이게 3,000원, 5,000원 이렇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좀 이렇게 비싼 것도 있어요. 제 친구가 의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네. 거기서는 4만 원, 5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히잡을.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선물해줘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네. 뭐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실크로 만들어졌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뭐 별로 다를 게 예. 없고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뭐 가격도 신경 쓰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니면 좀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 가느냐에 따라 이런 작용하는 방법도 또 달라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격식에 맞게 히잡을 추천해주는 튜토리얼 같은 거 이렇게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네. 그 쓰는 방법도 다르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네. 얼굴만 이렇게 딱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옆에 귀여운 네. 핀같이 노란색. 네, 예. 맞습니다. 네. 딱 이렇게 고정을 하셨는데 네. 그럼 좀 뭐 헐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헐렁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카프처럼? 네, 스카프처럼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렇군요. 패션 아이템으로 히잡을 쓴다는 게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자, 오늘 인도네시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네. 인도네시아 Z세대 시위 네. 많이 전달을 해드려서 네.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고액의 주택 수당을 지급한 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발단이. 맞습니다. 발달이 근데 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주택 수당을 주는 거는 사실 이렇게 트리거일 뿐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정부패가 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되게 문제가 많고 하는데 네. 그래서 완전 트리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사태가 나고 제가 뉴스를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인터뷰에서 아니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말을 보고 했다고요? 네, 저도 그거 TV 보면서 뭐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뭔가 일말의 미안함이 있을 거라고 저도 네. 이제 뉴스 전해드리면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맞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집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한 1년에 한 관리비나 전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1,500원 정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 1년이면 한 그 1년이면. 정도. 사실 네. 그것도 그렇게 좀 저렴하게 예. 많이 혜택을 준 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1년에 근데 1,500만 원이면?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자기 애 학교 때문에 아니면 이게 배우자 직장 때문에 이제 거기 이사 가기가 조금 번거롭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택 수당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했고요.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주택 수당으로 한 달에 5천 루피아를 네. 5천만 루피아를 주는데 예, 한 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자카르타 최저 임금이 사실은 540 루피아밖에 안 5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40만 루피아니까 우리나라로
네. 원으로 하면 네. 한 46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10배. 주택 수당을 받는 거라서 네, 맞아요. 네. 젊은이들이 맞아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하네요.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네. 화가 났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뻔뻔하게 네. 우리랑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는 그거 얘기했다는 되게 말이. 제일 화가 나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네. 많이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위의 동력이다 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젊은이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정치에 좀 무관심하지 않나 이랬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네.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Z세대가 움직이는 거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앱이나 소셜 미디어가 엄청 이렇게 크게 정말 잘 느껴지는 게 그 뭐 배달이나 이런 건 다 앱을 사용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택시 앱을 사용해서 배달이 아니라 뭔가 택배 이런 거 보낼 네네. 수도 있고 네. 근데 소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은이들은 좀 인스타그램이나 X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을 많이 연령별로 좀 차이가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뭐 나이 상관없이 맞아요. 이게 소셜 미디어가 되게 일반화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 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잘 안 되는 나라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예를 들면은 이제 국회의원 뽑을 때 선거 때는 사람들이 정치 이런 거 다 몰라서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출마를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위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정말 연예인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네. 연예인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 예. 재밌게 약간 이런 정치 이야기를 짤도 넣으면서 약간 네. 그런 계정들이 많은데. 풍자하는 거죠. 네, 예. 뭐 진지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네, 계정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고 다른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우리나라를 좀 바꿔야겠다. 예. 우리의 투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들의 참여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네팔, 필리핀 네. 전체적으로 Z세대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네. 요즘에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시아의 봄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아시아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서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네. 하스리 씨가 생각하는 인도네시아는 딱 어떤 나라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 인도네시아 고향 사람,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네. 정말 다 친절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풍경이 정말 천국 같은 나라라고 저는 아름답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기본적인 일반적인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네네. 이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 넘고요. 많아요. 그리고 네. 섬도 17,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만약에 한쪽에서 한 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유럽 아니면 미국 본토를 횡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섬들이 길게 네, 펼쳐져 있는 인도네시아인데요. 특히 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네. 언어나 문화가 정말 다를 텐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어울려서 살아가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인구 중에 자바 사람들이 40% 인구를 차지하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순다 사람이고 그래서 네. 저는 순다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국가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가 있는데 근데 저는 가족들하고는 순다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간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통하고 물론 다 다르지만 문화 생긴 것도 뭐 언어도 다 다르지만 근데 그 인도네시아 하나로 우리가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이다라는 게 저 많이 잘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오빠가 순다 사람이고 근데
우리 올케 언니가 네. 자바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둘이 결혼할 때는 보통 저희 그 순다에서는 이렇게 상의해서 결혼 비용을 이렇게 어떻게 내는지 한 60, 40 아니면 70, 30 남자 60? 보통은 이렇게 네. 그러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올케 언니 집에서는 아니 그러면 결혼 반반. 비용은 그냥 우리가 다 낸다. 보통 여기는 네네. 여자 측에서 다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럼 결혼식을 한 번 자바에서 한 번씩은 하고 그거는 언니네가 다 낸 거고 예. 그럼 그쪽 저희 문화에 고향에서 맞게. 저희 고향에서도 그러면 결혼식에 또 한 번 올리고 그거는 우리가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좀 있고 또 합의를 보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모토가 있는데 네. 그 모토가 비네카 퉁갈 이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양성 속의 통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하나다. 인도네시아다. 결국 인도네시아 네. 사람이고 맞아요. 인도네시아어를 쓴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애국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분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다 하나가 되는군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다오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 외국어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언어랑은 다른 거죠. 네, 아예 달라요. 시스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한국처럼 존댓말 반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각자의 민족의 언어를 쓰지만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도 또 배워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드넓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보통은 네. 발리 사실 저도 발리 다녀왔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외에 발리는 많이들 가시니까 네, 어디 가면 그러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다를 가고 싶다 하면은 네. 저는 이렇게 보통 발리들을 많이 가니까 이게 발리 옆에 있는 네. 럼복 섬이라고 이제 럼복 섬으로 가는 게 어떨지 저는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리는 이제 사람도 많고 거기는 이렇게 가격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럼복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도 훨씬 더 싸요. 네. 그리고 이제 럼복은 이제 누사탕가라 마라시라는 지역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누사탕가라 티무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코모도 섬이 있어요. 근데 코모도 섬에서 거기는 정말 그 파충류 코모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코모도 왕 도마뱀? 코모도 왕 도마뱀? 네, 이런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네네. 정말 이렇게 현존하는 파충류 중에 제일 크고 네. 원시적인 모습을 그런 지닌 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네. 살아있는 공룡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인천에서 발리로 이제는 직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발리로 직항을 일단 발리를 타서 들어가셔서 네, 거기에서 그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럼버그로 배 타고 뭐 거의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배로 럼버그로. 4시간. 네, 배로 4시간. 그럼 예. 거기서 이제 또 코모도섬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경을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코모도도 맞습니다. 만나고.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동식물 식생이 이제 동쪽과 서쪽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서쪽에는 이렇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오랑우탄이나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많은데 네. 근데 동쪽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주랑 많이 동물들이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새도 많고 새도 많이 알록달록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9세기에 네. 이제 영국 생물학자가 네. 그 월리스라는 생물학자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말레이권의 생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차이를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르게. 네, 너무 예. 다르게. 근데 그 경계선이 딱 말리랑 럼벅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요? 네, 그 경계선이 딱 물과 35k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거리가 예. 근데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약간 이런 거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 보이는 그런 경계선을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옛날에 그런 지각 변동, 타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는 동쪽
인도네시아가 호주랑 이렇게 지각판이 똑같고, 네, 서쪽은 이렇게 대륙 동남아시아랑 이렇게 똑같고 이제 호주에서 좀 분리가 떨어져 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래서 동쪽은. 분리돼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모습이 돼서 그래서 그 라인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호주 분들도 많이 오시고 발리 네,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호주랑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여행을 있겠네요. 하시면서 그런 걸 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게 생태계 여행을 좀 하시려면 롬복, 발리 가실 수 있고 네. 인도네시아에서 또 추천하실 만한 곳. 도시지요? 그러면 족자카르타를 제가 추천드리고 족자카르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제가 다녔던 대학 우니버시타스 모하마디아 족자카르타가 있는데 이름이 엄청 긴데요. 학교 이름이 학교 이름이 좀 긴데 뭐 네.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그 도시에서는 이제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완벽한 도시고 거기는 이제 대학도 많아서 이제 교육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한 도시에 정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좀 거리가 짧지만 이동 거리가 좀 짧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좀 넓어서 뭐 한 2시간씩은 걸리겠지만 아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짧게 걸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그러면은 은하수를 정말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걸 해봤어요. 은하수를 볼 수 예뻤어요. 있다고요? 네, 너무 예뻤어요. 네. 족자카르타. 네, 족자카르타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여러 개의 섬이 이렇게 길게 좌우로 이렇게 늘어선 인도네시아잖아요. 네. 그럼 교통편을 여행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인도네시아는 뭐 일단 큰 섬이 5개가 있는데 수마트라 섬, 그다음에 파푸아 섬, 자바 섬, 술라웨시 섬, 그다음에 칼리만탄. 뭐 외국에서는 모르네오라고 부르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리만탄. 네, 칼리만탄 섬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작은 17,000개 작은 섬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인도네시아가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들 때가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까지 이렇게 직항으로 하면은 7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자카르타에서 거기 동쪽에 있는 파푸아 섬까지 그것도 7시간이에요. 비행기 타서.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니 뭐 파푸아로 같은 7시간이면 네, 파푸아로 국내 여행을 하느니 차라리 한국 가자. 네, 그래서 한국을 많이 찾아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크다고요? 네, 그렇게 크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자바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코위 대통령 시기 때부터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고 교통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섬이 되게 길어요. 동쪽 서쪽 이렇게 되게 길어서 이제는 고속도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까지 15시간 걸렸다면 지금은 12시간 걸려요. 그리고 시간 줄었어요. 그리고 좀 빠르게 가고 싶다. 잘 쉬지 않고 빠르게 가고 싶다 하면은 10시간도 갈 수 있어요. 네, 거의 비행기 타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이제는 뭐 개인실 그리고 막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고급 버스도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시간이 많고 예를 들면 시간이 많고 좀 인도네시아 풍경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수마트라 섬으로 가는 게 수마트라.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거 자카르타에서 이제 가장 거기 북쪽에 있는 메단 도시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버스를 타면은 한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근데 뭐 풍경도 볼 수 있고 많은 게 볼 수 있으니까 좀 오랜 시간을 두시고 인도네시아라면 탐험을 해보겠다 하시면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까지 이제는 뭐 아니면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기차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군요. 기차에서도 이제는 뭐 침대 칸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또 여행하실 수 있으니까 버스로도 기차로도 인도네시아 여행하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음식은 뭐 나시고랭, 미고랭 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네, 그럼 제가 다른 음식을 추천하자면 렌당을 제가 렌당? 네, 맞습니다. 렌당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고기랑 향신료랑 그리고 그 코코넛 밀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오래 끓여야 돼요. 그래서 이 소고기가 그런 향신료랑 코코넛 밀크를 흡수해서 더 맛있어져요.
그리고 네.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오래 끓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CNN에서도 선정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뽑힌 적이 있어요, 옛날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른당 같은 경우에는 빠당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인데, 네. 근데 빠당 사람들은 이제 전국에 퍼져 살아요. 빠당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수마트라 쪽에 있는 그 빠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아. 그럼 빠당 사람들은 이렇게 전국에 다 뻗어나가서 약간 적응도 잘하고 약간 아. 중국 화교 같은 느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은 어딜 가든 빠당 식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른당을 이렇게 맛보실 네. 수 있을 겁니다. 른당 꼭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좀 항상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제가 인도미 라면을 네, 많이 먹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친구들도 이 인도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볶음면인데 음. 네, 한국에서는 간장이 되게 짜잖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간장은 달아요. 오. 그래서 이 볶음면이 약간 단맛도 있고 뭐 새콤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매운맛도 있고 하니까 되게 맛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네. 구매 라면도. 가능하고 예. 네. 추천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많은 말씀 나누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음악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저는 그럼 그 스테파니 푸트리라는 가수가 네. 있는데 I Love You 3000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많이 들어본 지금 네. 흐르고 있는 이 곡인데요. 예.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카페 가면은 이 노래 진짜 많이 틀어줘요. 그래서 저는 카페 가면 이거 스테파니 노래인데 예. 이렇게 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가수는 그 아그네스 모라고,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통 아그네스 모니카라고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뭐 사실 처음에는 2003년에 예. 그 And the Story Goes라는 앨범으로 급부상이 예. 되고, 또 인도네시아 저희가 아티스트 중에 지금은 그 경력이 제일 많은 그런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하스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 plan